인간은 신체적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원시 시대부터 집단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욕구보다 집단의 이익을 앞세우는 데 익숙합니다. 집단과 개인의 갈등이 일어날 때 종종 우리는 자신의 욕구를 먼저 앞세우는 사람을 이기적이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사실 집단은 인간의 생존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물리적 기능뿐 아니라 정신적 부분에서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어도 집단적 소속감 없이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때문에 무리에서 배척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 큰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런 기본적 체계 안에서 우리는 종종 억울하게 희생되는 개인을 마주하게 됩니다. 불합리한 것에 대해 침묵을 강요받기도 하고 피해자가 오히려 집단의 배척을 받는 경우도 자주 생깁니다. 인간의 역사를 통틀어 집단과 개인 간의 갈등은 참으로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철학자 벤담의 주장대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쫓는 과정에서 소수에 속하는 개인들은 지속적으로 고통받고 희생당해 왔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소수의 입장이 되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주 두려워하죠. 왕따의 메커니즘은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목격하고 있는 것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수의 편에 서기를 꺼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수는 점점 더 그 편을 잃고 고립되어지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모른 척하거나 눈 감게 되는 것이죠. 마이클 샌델은 그의 명저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이 공리주의의 딜레마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장난 기차에 100명의 승객이 타고 있는데 이 기차를 멈출 방법은 중간에 선로를 변경하는 것뿐이라고 가정하고 기차는 멈출 수 있지만 바뀐 선로를 수리하던 5명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하고 묻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100명의 사고사와 5명의 고의적인 살인 중에서 말입니다. 바담 젤란드라는 러시아 작가는 러시아판 시크릿이라고 일컬어지는 리얼리티 트랜서핑에서 개인의 욕망의 합인 집단은 개인의 욕구를 넘어서 집단 그 자체의 욕망을 가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바담 젤란드는 이를 펜듈럼이라고 규정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펜듈럼은 마치 유기체처럼 살아 움직이며 자신만의 욕구를 가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이 펜듈럼의 가장 좋은 먹이는 바로 개인의 고통이라는 것이 바담 젤란드의 설명입니다. 주식회사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창업을 하고 회사를 키워나가는 동안 회사의 주인은 창업주 본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규모가 점점 커져가면서 창업주가 전적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창업주도 자신의 회사라는 또 다른 인격체로부터 압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은 만족을 모르는 성장에 대한 욕구죠. 이런 의미에서 회사를 법인이라고 칭하고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는 것은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회사가 가지는 지속적 성장의 욕구, 즉 펜듈럼은 어느 순간 창업주의 의지와 컨트롤을 뛰어넘어 버립니다. 이렇게 회사가 커지다가 기업 공개가 되면 이제는 아무도 회사를 전적으로 소유하거나 컨트롤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스티브 잡스처럼 창업주마저 자기의 회사에서 쫓겨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죠. 이 상황을 컨트롤하고 있는 것은 누구일까요? 주주들? 아닙니다. 바로 펜듈럼입니다. 펜듈럼은 만족을 모르는 사념체입니다. 펜듈럼은 윤리도 도덕도 균형 감각도 없습니다. 그저 괴물처럼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뭐든 닥치는 대로 삼킬 뿐입니다. 그리고 이 욕망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사념체는 자신의 욕망을 집단의 구성원 개개인의 욕망으로 교묘하게 위장해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때문에
펜듈럼의 존재를 알지 못하면 그 모든 압박이 그저 상사에게서만 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상사 또한 펜듈럼에 잡혀있는 상태이고 그 위, 또 그 위 조직의 최상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펜듈럼에게 사로잡히는 것이 정말 위험한 것은 거대한 집단의 욕망 속에서 윤리, 도덕, 균형 감각을 상실하기가 아주 쉽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엄청난 악행에도 무감각해집니다. 역사상 가장 끔찍한 펜듈럼은 무엇이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나치즘입니다. 아리안이 우수한 민족이고 유태인이 열등한 민족이라는 펜듈럼에 사로잡힌 독일인들은 참으로 끔찍한 대학살을 저질렀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많은 독일인들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나 아렌트는 그의 저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독일인들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그저 자신의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시켜서 한 일이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죄가 없다는 입장이죠. 많은 나치 동조자들이 악마나 괴물이 아니라 그저 우리처럼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일 뿐이었다는 것은 가장 충격적인 사실로 다가옵니다. 이것이 바로 펜듈럼이 무서운 점입니다. 펜듈럼을 인식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은 펜듈럼이 개인의 고통을 그 먹이로 하는 사념치라는 것 때문입니다. 나치의 경우처럼 펜듈럼에 완전히 사로잡히면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거나 심지어 해치는 일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그런 행위를 하면서도 그 행위가 조직에 대한 충성이라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본질은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도 그 피해자도 극심한 고통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펜듈럼은 보상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조직을 위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일을 도맡은 구성원을 우대하거나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그저 그 고통을 집어삼켜버리고 잔인하게 내뱉을 뿐입니다. 마담 젤란드가 책에서 역설한 것처럼 우리는 늘 펜듈럼을 경계해야 합니다. 조직과 개인 간의 균형에 대해 늘 신경 써야 합니다. 절대로 회사가, 조직이, 집단이 자신의 전부가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펜듈럼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는 순간 우리의 이성이 마비되고 욕망의 사념체의 먹이가 되고 맙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으로서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애국심이나 민족주의처럼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조직에 있든 우리는 항상 우리의 가치관을 바로 세우고 균형을 잡고 펜듈럼의 욕망 앞에서 단호히 고개를 젓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지당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